안녕하세요. 치의학 박사 정유미입니다. 65세 이상이 노인이란 말은 옛말이 되었는데요. 실제로 80세 이상이 평균 수명으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100세 이상의 노인분들도 벌써 수천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현재 지금 전국에 노인의 칭호를 받는 분들이 65세입니다. 그래 65세 가지고 노인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 단계를 70세로 높이는 가느냐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현재 전국의 120군데 노인복지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어떻게 하면 이제는 즐겁게 살아가느냐. 노인복지원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초가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오래 사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치아 건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맛보고 즐기고 씹고 이렇게 즐겁게 사는 데 가장 중요한 필수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치아 건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분 전문가를 모셔놓고 여러분들의 치아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인성 치과 질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질환이 바로 충치, 즉 치아 우식증과 풍치, 즉 잇몸병입니다. 충치는 어린이들이 많이 앓고 있지만 풍치는 바로 성인 또 노인이 되면 이런 잇몸병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보통은 노인들께서는 치아가 좀 많이 빠졌거나 상실됐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네, 흔히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어르신이 되면 치아가 많이 빠진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인의 상 이러면 치아가 빠진 얼굴을 많이 그리게 되는데 실제로 선진국에서는 그런 노인이라고 해서 치아가 빠진 일이 없습니다. 잘만 관리하면 얼마든지 또 이 치아를 다 가질 수 있고 또 앞으로는 우리나라 노인의 상은 바로 치아가 다 있는 노인의 상 이런 걸로 바뀌어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젊었을 때부터 구강 관리를 잘하게 되면 훨씬 더 건강한 치아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확실히 관리를 해야지만 노인이 치아를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인분들에게서는 충치가 잘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잇몸과 치아 경계 부분에 있는 앞니에서는 치근후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어르신은 잇몸병이 잘 생깁니다. 잇몸병이 생기면 잇몸이 붓고 쉽게 피가 나게 되며 심하면 입냄새가 심해지고 잇몸뼈가 내려앉아 치아 뿌리가 드러나서 찬물이나 찬 바람에는 시려지고 심하면 치아가 흔들리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사실은 제가 치과 의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것저것 여러 가지 궁금한 걸 더 많이 물어보고 있는데 네. 그러면 잇몸병은 왜 생기나요? 네, 치주병은 국소적인 요인, 즉 우리가 먹는 밥을 먹었을 때 당하고 단백질이 치아에 붙게 됩니다. 그것을 구강 내에 있는 세균들이 먹고 삽니다. 살면서 독소를 내뿜는데 그것이 바로 잇몸을 자극하면 염증이 되고 그것이 치은염, 치주병의 제일 처음 시초가 되는 거죠. 또 세월이 지나면 이러한 치면 세균막이 주위에 있는 침 속에 칼슘과 인을 흡수해서 점차 돌이 됩니다. 돌이 되면 또 주위에 있는 잇몸을 자꾸 찌르게 되죠. 그래서 바로 잇몸에 염증을 생기는 또 치은염이 생기는 이 원인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진짜 치아 사이가 깨끗하면 잇몸병이 많이 예방이 되겠군요. 네, 주로 치아와 치아 사이, 치관 사이에 미생물들이 많이 삽니다. 이러한 세균들이 많이 사는 것을 깨끗하게 우리가 청소를 하면 그러면 우리가 건강한 잇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치면 세균막을 없애는 방법을 먼저 좀 알려주세요. 네, 치면 세균막을 없애는 방법은 식사 후에 매번 이를 깨끗하게 닦는 방법이 최고입니다. 그러면 이 닦기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이 닦기 말고 또 다른 방법으로 사각지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치간 사이인데 바로 그 치간 사이를 이제 치실이나 아니면 치간 칫솔 또 워터픽이라고 해서 물 사축이라는 게 있는데 물을 이렇게 그 치간 사이에 쫙 이렇게 뿌려주는 거죠. 그래서 치간 사이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비진지바리스
っていうのがありますけども、あれが、大動脈のところで見つかったので、それで、その、歯周病と心臓との関係、P ジンジバーリスが病原菌であると言われてますけどもね、確かにその P ジンジバーリスはものすごく強い毒性を持ってますのでね、起こさないとは言えないんやけども、因果関係にまでいかない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ます。そのエビデンスが欲しいですね。그런데 이제 그 외 방법에서도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치석 제거 방법이라고 있잖아요. 이제 스킬링이라고 하죠. 그 치석 제거는 이에 붙어 있는 그 돌멩이를 떼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치과에 가면은 이제 직접 이렇게 기구를 이용해서 그 돌멩이를 떼내는 방법이나 아니면 스킬링이라는 단어는 아마 보편적으로 많이 쓰일 겁니다. 그래서 스킬링을 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2013년부터 정부에서는 스케일링 의료보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되신 만 20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1년 주기 1회 한정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구강 건강을 위하여 스케일링과 구강 검진은 1년에 2번, 즉 6개월에서 1년 주기로 받길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잇몸 관리가 안 돼서 치주병이 생기면 잇몸을 수술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러한 치주 수술은 잇몸을 건강하게 하는 수술이 아니라 더 이상 잇몸이 나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최후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이닫기와 스케일링으로 정기적인 예방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회장님도 손주가 있으시잖아요. 네. 그 손주가 너무 예뻐서 이제 저희가 뽀뽀를 하려고 했는데 할아버지한테서 입냄새가 나는 것 같아라고 하면은 속상하거나 이렇게 상처 받으신 적도 있으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나이가 들면은 입냄새가 조금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나 봐요. 네. 어르신이 되면은 그 침이 분비량이 작아져요. 그래서 입안이 건조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입냄새가 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 입냄새가 나는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그럼 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입냄새의 요인은 전신적인 요인과 입안의 요인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90% 이상의 환자분들은 입안의 요인에 의해서 구취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입안의 요인으로는 폐에 남아있는 음식물 찌꺼기들이 쌓인 설태와 잇몸 질환, 그리고 타액 분비량 감소에 의한 부항 건조증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입안이 건조해지는 게 가장 이제 입냄새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어르신들이 입안이 건조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 입안이 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그 물을 좀 많이 마신다든지 아니면 이제 즉흥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혀를 이렇게 이제 입안에서 많이 움직여주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자면은 이쪽으로 혀를 입술 아닌 입술 쪽으로 양쪽 뺨을 이렇게 이제 자극을 해줌으로 해서 점막이 자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침이 이렇게 분비가 된답니다. 그러면 이제 축축하게 되는 거죠. 진짜 혀를 움직이니까 입안이 벌써 약간 젖는 느낌이 드네요. 네. 그런데 이제 노인분들께서는 자신이 입안에 문제가 있어도 사실은 혼자서 고민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방법이 더 좋을까요? 네, 어르신들이 입안이 마르고 또 입냄새가 난다고 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치과에 가서 정말로 입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또 입냄새가 나면 빨리 좀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짜 치과에 가서 이제 원인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네요. 네. 근데 아무리 이렇게 노력을 해도 사실 어른분들께서 치아를 안 빼려고 노력했지만 실패라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치아를 빼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이제 치료하는 것이 좋은가요? 네, 보통 이를 뽑고 나면 이를 해넣어야 되는데 우리 옛말에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 근데 참 치과 의사들은 싫어하는 말입니다만은 반드시 이를 뽑고 나면 한 달이나 2달 사이에 치과에 가셔서 그 자리에 이를 해놓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빠진 치아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예, 어른들이 치아를 관리하는데 만약 소홀히 해서 충치가 되었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신경치료를 하고 치아를 씌우는 작업을 합니다. 보통 저희가 영어로는 크라운이라고 그러고 금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
결손치가 있는 경우, 치아가 빠져서 없는 경우는 그 크라운과 크라운을 이어서 만드는 크라운 앤 브리지라 해서 금관 계속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전체적으로 치아가 많이 소실됐을 때는 파셜 덴처라 해서 부분의 치를 만들기도 하고요. 위아래 전체 치아들이 없어진 경우에는 전체 틀니라고 하는 풀 덴처를 만들기도 합니다. 예, 예전까지는요, 치아가 빠지면 인접체를 깎아서 보철을 하거나 틀니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인접체를 깎는 단점이 있어서 요즘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또 틀니는 내 이의 30%밖에 기능을 못 해요. 근데 임플란트를 그 자리에 심게 되면 인접체를 안 깎는 큰 장점이 있고요. 또 네이처럼 씹어먹을 수 있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 많이 심고 있지요. 그런데 말이죠. 임플란트 주에 염증이 생기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임플란트 심은 분들은 정기적인 검진과 예방이 중요합니다. 근데 저희 할머니께서도 제가 이제 틀니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실제로 밥을 드실 때는 사용하지를 않고 그냥 친구들 만날 때나 사용하시고 평소에는 잘 안 끼고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많이 불편해서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보통 저 어르신분들이 틀니를 하고 나면 상당히 그것도 잘 끼고 잘 사용할 수 있을 줄로 착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그것이 한 서너 달 정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체에서 그 잇몸이 가장 부드러운 그런 조직인데 거기에 그 플라스틱으로 된 그 큰 덩어리가 입안에 들어가서 큰 압력으로 우리가 막 씹어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입안이 아프고 헐고 참 야단납니다. 이럴 때 3개월 내지 4개월 동안 계속 훈련을 해야 합니다. 치과에 자주 오시면서 이 훈련을 한 후에 끼면 그것이 굳은 살이 배어서 그래서 틀니를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신발만 새로 사서 신어도 뒤꿈치가 많이 까지고 정말 아프잖아요. 근데 틀니를 하게 되면 초반엔 정말 아픈 느낌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틀니를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식사하고 난 뒤에 이를 닦는 것처럼 틀니도 매번 식사 후에 깨끗하게 이제 관리를 해야 됩니다. 틀니의 올바른 손질법은 부분 틀니를 닦는 칫솔을 이용하여 틀니의 바깥쪽 면이나 치아 사이를 연결하는 고리 부분까지 깨끗이 닦아주고 미세한 부분은 작은 브러쉬를 이용해 닦아냅니다. 다 닦아내신 후 흐르는 물에 가볍게 헹궈주시면 됩니다. 전체 틀니 역시 전용 칫솔을 사용하여 틀니의 전체를 마치 자연 치아를 닦는 것처럼 손목을 회전하여 깨끗하게 닦아주고 흐르는 물에 가볍게 씻어줍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역시 틀니도 깨끗하게 사용만 하면 오래 쓰실 수가 있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런 틀니도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나요? 이제는 75세가 넘는 어르신들분들께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완전 틀니, 그리고 치아가 여러 개 남아있을 경우에는 부분 틀니를 의료보험에 적용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여러분들께서 잘 사용을 하시게 되면 지금까지의 큰 경제적인 부담을 반 이하로 줄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임플란트 보험은요, 올 7월 1일부터 적용이 됐고요. 그러나 모든 분들 해드릴 수는 없고요. 우선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75세 이상이 되는 환자분들께 평생 2개까지만 적용을 시켜주고 있고요. 그것도 우선 잘 씹어먹는 거에 대해서 우리 우선 지원해주기 위해서 앞니보다는 어금니에 적용되고 있고요. 또 미리 보고를 하고 그게 조건이 맞을 때만 할 수 있는 등 사실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치과에 가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아마 알려드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는 그러면 큰 비용 부담 없이 틀니를 사용할 수가 있겠네요. 예전에는 실제로 틀니 비용이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무자격자한테서도 치수를 받은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절대 부정 치과 진료는 안 됩니다. 실제로 저도 진료를 하다 보면 사실은 이제 무자격자에게 받은 치료를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르게 뭘 해드리고 싶어도 더 이상 치료에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 가지 그 문제점 중에 또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남아있는 치아가 대부분 다 망가진다는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위상 상황의 문제 중에서도 또 전혀 감염에 대한 그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물리형 주사기 사용 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환자들이 다른 질병으로 좀 감염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겠어요. 무자격자에 대한 치료는 절대로 받으면 안 됩니다. 네, 지금까지 노인분들의 구강 건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전부 다 이제 치아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예방책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세요.